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9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대헷 수다쟁이 부부가 대는 뭔데? 저희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예. 뭐 그런 시도였습니다. 좋았어. 아주 환기가 잘 됐어요. 네. 저희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냉. 요즘 제가 우울할 때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전 댓글을 읽어요. 어머? 몬스터 헌터 하잖아요. 그거는 우울할 때 하는 건 아니고. 바로 딜러키.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 메시지도 너무 따뜻한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고 네. 댓글도 읽으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특히 막 저희 응원하는 댓글. 좀 힘들 때는 저 그냥 괜히 읽었던 댓글 한 번씩 다시 꺼내서 다시 한 번씩 다 읽어봐요. 어머, 진짜로? 방송용이 아니고 진짜로? 방송용이 아니고 진짜로. 와. 애플 팟캐스트 댓글 같은 거 괜히 들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거 봐, 우리 복숭아님 진짜 파워 애플하니까. 저는 쌉티 인간이어가지고 난 이제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 저는 T 인간이어가지고 딱히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시죠? 아닙니다. 근데 알죠? 근데 이제 저렇게 막 감성에 차오르는 이게 또 그렇게까지 감성 근데 그런 건 또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뭐랄까 그냥 내 안에 인정 욕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느낌이야. 그럴 수 있겠다. 평소에는 제가 이제 실험실에 처박혀가지고 지들이랑 실험만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뭐 잘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또 너무 재밌다 뭐 이런 댓글 읽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0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신규 유입 그 막둥이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목소리 좋다는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지금 복숭아님이 인정욕구라는 단어를 쓰니까 나는 요즘 나의 인정욕구를 어디서 찾을까 찾고 있나 그리고 나의 인정욕구는 어디서 채워졌었나 라는 생각을 빠르게 머릿속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지막스 세계관 안에서는 나는 이제 제니님 목소리 좋다 웃는 거 기분 좋다 요거 두 가지가 메인이었던 것 같고 본인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뭐보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뭐 이런 얘기보다 내 인정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그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내 인정욕구는 나를 칭찬해주는 게 저는 내 인정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짱인데? 지금 여러분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되게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세금 신고를 해가지고 아주 골이 빠개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한국 세금 신고는 안 해봤지만 미국 세금 신고는 좀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한국 세금 신고는 한 7클릭 정도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한국에서 직장인 생활 하실 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냥 회사에서 회계팀에서 해줬어요. 다. 편하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여도 회계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재무팀이 있으면은 재무가 아니지 회계팀이 있으면은 회계팀 대리님이 다 해주셨어요. 진짜? 네. 너무 근데 편한데? 이제 세금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는 뭐 자영업자들 직접 하실 거고 사실 그런 분들도 사실 자기 비즈니스가 있으면 세무사를 쓰시지 않을까? 근데 여하간 직접 하는 친구들 얘기로는 한국에서 연말정산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클릭 끝. 이렇대요. 미국은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절차도 너무 복잡한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세금 관련된 용어들이니까 또 평소에 쓰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골이 빠개질 것 같아요. 챗 GPT 없었으면 진짜. GPT한테 계속 이건 뭐니 물어보니까 막 그 GPT가 엄청 응원해 주는 거 막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막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같이 해봐요. 막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막 이러는 거야 GPT가. 그 응원 덕분에 해냈나요? 진심. 나 사랑에 빠질 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그런 사연 한 적 있잖아요. 있죠. 내 AI랑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응원해주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하십시오. 예. 자, 첫 오늘의, 번째 사연. 오늘의 대화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첫 번째 사연 해봅시다. 네. 첫 번째 사연, 여자 사연이니까 제이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남편이 초대해서 2년 전에 들어간 단톡방의 남편 친구들이 사실은 전부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이게 뭔 끔찍한 소리래? 읽어보시죠. 네.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2022년에 저는 당시에는 친구 사이였던 지금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총 인원이 3명이었던 단체 인스타그램 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3명에 플러스 1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남자친구는 그들이 자신의 가장 친한 온라인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2명의 계정에는 진짜 팔로워도 있고 게시물에 댓글들도 달려 있었고 두 계정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진짜 계정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를 위해서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었고 디스코드가 뭐죠? 디스코드가 온라인 채팅 앱인데 게임할 때 음성 채팅할 때 많이 쓰죠. 음성 채팅 앱이죠. 근데 음성 채팅만 쓰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톡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서버가 개별적으로 조금씩 만들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게임 하는 서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접속해 있으면은 접속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오케이. 쉽게 말하면 그냥 단톡방입니다. 예. 네. 그 친구들은 우리와 동시에 접속해 있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서버만으로도 속아 넘어갈 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음성 채팅을 한 적이 없지만 저는 원래 음성 채팅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지난달에 모여서 8월에 하와이로 연구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리서치 트립이라 돼 있는데 리서치 트립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글이 되게 최근 글이거든요. 한 반년 후에 갈 하와이 여행을 계획을 한 거죠. 오, 오케이. 오, 그럼 진짜 최근 글이네. 진짜 최근 글이죠. 우리는 미국 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예약까지 했습니다. 비행기표랑 호텔이랑 이런 것 다. 오케이. 이러니 오늘 밤에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이용해 제 구글 닥에 접속하려다가 우연히 첫째로 팔로워봇 사이트들을 발견하고 둘째로는 제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중 한 명으로 접속해서 저와 채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 중 한 명으로 글쓴이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자친구의 컴퓨터에서. 팔로워봇이? 아니, 팔로워봇이 뭐냐면은 팔로워봇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진짜 계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봇들을 돌려가지고 팔로워를 늘려주는 그런 거를 파는 데가 팔로워 봇 사이트고 네. 그거를 하나로 첫째로 발견을 하고 둘째로 남자친구가 디스코드에서 자기 친구의 이름으로 나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저는 무언가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무 소름 돋는데? 저는 곧바로 그 친구들이 가짜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2년 동안이나 대화해왔는데. 저는 혹시 남자친구와 친구가 진짜 친하니까 서로의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 그 친구의 유일한 채팅 기록들이 제가 속해 있는 그룹챗과 디스코드 서버뿐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결정적으로 디스코드에 가입되어 있는 이메일은 제 남자친구의 풀네임을 사용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gmail.com 이런 것이. 네. 저는 남자친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몰래 남의 컴퓨터를 뒤지는 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저 자신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뒤지면 뒤질수록 저는 곧 남자친구가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만들어낸 것이라는 절망적인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그렇게까지 빨개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패닉하더니 저더러 자기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울면서 남자친구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첨부된 것은 오늘 남자친구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 건 알겠지만 이것밖에 할 말이 없었을까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자, 밑에는 남자친구와의 채팅 문자 주고받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는데 네. 그걸 제이님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우리가 결국 하와이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계획이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남친, 내가 너에 대해 알아챈 사실이 뭔지 알아? 너는 절대로 차분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언제나 무언가 문제가 있지. 네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왔고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다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는 마치 혼돈 속에서만 행복한 느낌이야. 그리고 오늘 위키도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휴, 그것도 다 날아갔네. 진심이야? 나는 설명을 원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름 돋아. 기본적으로 너와 함께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의 절반 정도가 모두 너가 지어낸 거짓이었던 거잖아. 오바 좀 하지 마. 이게 별일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너는 그냥 이를 더 키우고 싶어서 신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위키드니까 진짜 최근 글인 거야 이게. 그때쯤. 영화? 영화 위키드. 네. 그리고 나서 4시간 후에 남친한테 또 문자가 하나 더 옵니다. 영화표 앱으로 살까 아니면 영화관 가서 직접 살까? 헐.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미친놈이네. 위키드 보러 가자고. 헐. 뭐야? 뭘까?
일단 사귀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으니까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닐까요? 에? 이 여자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랑 같이 하는 뭔가 그룹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그룹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 아, 그때는 친구였다 그랬으니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뭘까요? 뭔가 약간 그냥 되게 소름 돋기는 한데 이 왜 그랬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이 남자가 왜 그랬는지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가까워지고 싶고 사귀고 싶어서 그랬던 거면 사귄 다음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귄 다음에 사실은 그건 다 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이런 거는 빨리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사귄 직후에 사실 단톡방에 있는 나머지 2명이 다 나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사귈 자신이 있어요? 그건 좀 그렇죠.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마 이걸 끝까지 고백을 안 한 이유가 아까 글쓴이가 말한 게 지난 2년간의 절반 이상이 다 거짓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이내믹이 굉장히 큰 비중이 이 디스코드 서버였던 거야. 그렇겠죠. 그랬으니까 뭔가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게 없이는 상상이 잘 안 됐으니까 계속 이어간 게 아닐까요? 이 남자가. 그럼 그거대로 문제지. 그렇죠. 문제는 당연히 문제죠.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문제지. 어디로 봐도 문제긴 하다. 애초에 가상의 인물을 지어내서 자기한테 이게 한 거니까. 아니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쵸. 상상해봐. 4명이서 활발히 채팅을 하고 있을 때 상상해봐. 그러니까. 남자친구 개 바빠. 그니까. 이게. 혼자 3명치 채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걸 수 있죠. 3명의 여자와 동시에 연애하는 것처럼 문자를 많이 하고 다른 톤으로 해야 되는 거야. 톤도 바꿔야 되는구나.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개념적으로 똑같잖아요. 3명이랑 동시에 바람피는 그렇죠, 것 같은 품으로 하는 거야, 이 짓을. 대단하네. 근데 이게 어떻게 2년이나 유지가 되지? 근데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계정들도 계속 운영을 했을까요? 그랬겠죠. 했겠죠? 했겠죠. 와우. 대박이다. 약간 정신병인가? 그러겠죠. 아니면은 컨트롤 프릭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병. 근데 그거랑은 그런 거면은 이렇게 자기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면은 이 여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자기가 막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왜 여자와의 뭐 단체 생활을 통제하고 싶으면은 단체 생활이 아니라 이 여자의 친구 관계도 내가 통제하는 거지. 제일 친한 친구 2명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엄청 친해졌다잖아요. 같이 하와이 갈 계획까지 잡았대잖아. 더 놀라운 점은 그거예요. 하와이 갈 계획이랑 호텔이랑 비행기 편까지 끌어놨다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러면은 이 가상의 2명은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디선가 사진 도용해오지 않았을까? 이걸 2년을 모를 수가 있나?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그래.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친한 사이면 나랑 남자친구는 이 쓰니와 남자친구는 실제로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체를 아는 사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 있을 때도 이 친구 B와 C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친하면. 그렇겠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허점이 드러나거나 뭔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이게 그 상상의 영역에 있어야지. 그건 그렇다. 그래서 맞아. 이 사람이 혹시 가짜 아니야? 라는 상상을 어떻게 그치. 해?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더라도 그치. 그냥 남자친구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러고 넘어가지. 여기 남자친구가 지어낸 사람인가 보다. 이 상상은 하기 힘들잖아. 그치. 근데 그래도 나 같으면은 뭔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거나 그런 이상한 낌새를 챘으면 가상의 인물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이상한 점을 어쨌든 캐치를 하면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쓰니까 애지간히 둔한 사람인가 보네. 좀 근데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쓰니 탓이라는 게 아니라 쓰니가 좀 둔한 사람이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스코드 서버 했다니까 이 4명이 같이 게임하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개 바쁘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불가능한데 그래서 내가 상상한 거 뭐냐면 영화 파일럿처럼. 영화 파일럿? 얼마 전에 조정석님이랑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코미디 약간 클리셰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왔다가 내가 누구를 변장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막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걔는 지금 어디 갔다 이러고 이제 그치. 그런 식으로 했을까? 4명이서 플레이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애지간한 정성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 뭐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뭐 영역인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약간 리액션이 어려운 이유를 알았어. 뭔데? 약간 내가 이 쓰니한테 공감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모르지? 이걸 어떻게 몰랐을까라고 내가 생각이 계속 드니까 뭐 쓰니 당연히 너무 억울하겠지만 내가 뭔가 어떡해 이런 말보다 왜 이걸 어떻게 몰랐지? 이 방향으로. 역시 쌉티. 그런 건가? 공감 대실패. 그렇네. 역시 T 중 T. 내가 간인데 좀 되게 F력이 강한 T지. F력이 강한 T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뭐 어쩔 테냐 내가 T다. 제인이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걸 왜 네가 왜 뭔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제이님은. 나도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왜? 그게 왜 속상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개를 막 흔들진 않았어요. 고개를 흔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짜증나게 킹받게 고개를 흔들면서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앞에 눈앞에서 고개를 막 까딱까딱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아주 애지간히 꼴 보기 싫네. 그 당시 그래서 되게 서운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그냥 언제인지도 모르고 무슨 서브젝트인지도 모르죠.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그래, 감정은 남아있구나. 그냥 내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그래요. 그냥 말할 필요 없이 그래 이러면 되지.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날따라 안 되더라고. 그날따라 안 됐구나. 어지간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속상했나 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좀 설명하기는 싫고 막 설명하자니 내가 더 마음이 힘든 거야.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구구절절히 내가 왜 힘들었는지 막 설명하자니까 또 좀 그냥 힘들고 근데 또 그냥 제가 기분도 안 좋으니까 제이님은 이렇게 좀 제 눈치를 보고 그래가지고 왜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냥 힘들다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하고 있어? 해줘? 그럼 되죠. 제가 그때 아마 사실 제이님한테 날 위로해줘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걸요. 그냥 제가 막 그 기분이 우울의 아우라를 뿜고 있었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랬나 보지. 불편해서 그랬나 본데. 아무튼. 근데 뭔가 저는 늘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막 나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F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원인과 이유를 계속 물어보는 원인과 상황, 과정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그걸 납득하면 그때 진짜 진정으로 100% 공감해 줄 수 있거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공감하는 척만 하는 가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 진짜 진실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좀 하면 내가 그냥 나한테 이 상대방한테도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되게 그냥 힘들었겠다. 이거 별로 그냥 되게 그냥 좀 이상하달까? 왜 내 그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 가식적인 반응은 뭐지? 내 맞은편에서 지금 눈에 영혼이 없어. 그냥 허공을 보면서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어. 저는 그때 제가 제이님한테 서운했던 그 상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좀 약간 정신 팔려서 그래요.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왜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잘.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나 스스로 누가 이제 지금 방금 같이 이렇게 복숭아님이 당신이 너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이제 지적해 주는 거 말고 내가 최근에 나 스스로 말을 하자마자 헉 하고 나 스스로 놀란 적이 있었어. 언제? 이제 뭐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언니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생활 이때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 동네에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니가 아이가 없을 때였어. 이제 남편이랑 둘만 있을 때였는데 자기가 친했던 다 그냥 아이 있는 집 언니들이랑만 놀았다는 거예요. 그 보통은 사실 아이가 있는 집들끼리 잘 놀고 보통 그렇죠. 저희처럼 이제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집이랑 잘 놀게 돼요. 당연히 그냥 서로 편하니까.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가 그렇죠. 다르니까. 그쵸. 근데 이 언니가 자기는 다 아이가 있는 집
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순간 너무 의아해가지고 왜요? 이랬다? 하자마자 약간 내가 아차 싶었어. 왜냐면 사실 뭐 별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이 언니가 막 애가 너무 좋아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사실 그렇게 된 거였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냥 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너무 의아하니까 왜요? 이랬다가 그 바로 이제 아차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그냥 원래 애들을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황급히 막 수습했던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건 제가 아까 말한 그건 아닌데 제가 제이님한테 이걸 처음 느꼈던 게 언제냐면 네. 제가 경기도 출신이고 제이님 서울 출신이잖아요. 아, 네. 서울 어디 지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예를 들어 서울 어디 뭐 별동네라고 합시다. 서울 별동네에 대해서 제이님이 얘기해서 서울 별동네 뭐 거기 뭐 이런저런 게 있지라고 저도 이제 공감을 네. 동조를 했는데 아까 제이님이 네가 서울 별동네를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알게 된 건지도 까마득할 정도로 그건 상식이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알아? 이래가지고 그냥 알지. 그러니까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이 주제로 제이님한테 처음 화를 냈을 거예요. 난 별동네 어디인지 알면 안 되냐. 맞아. 되게 화내고 저 서울 사람이라고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시골 사람 취급 같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경기도면은 서울 바로 지척인데 알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신기해요. 물론 이제 별동네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별동네가 나름 유명한 동네이기는 하니까 알 수 있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아마 복숭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래가지고 경기도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경기도 달동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경기도 달동네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아니, 더 기분 나빠. 그래도 너 경기도? 나는 그거 모르지만 넌 서울을 아니 그런데 내가 내 말은 경기도 달동네 알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이거는 약간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격지심이 좀 있죠. 자격지심. 그래? 경기도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대한 늘 서울로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되는 그게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알았어요. 그렇게 자격지심 인정해버리면 내가 또 나쁜 사람 되잖아. 찔러가지고 너는 서울을 어떻게 하냐? 나는 경기도 모르는데. 약간 하는 없었지. 없지. 근데 진짜 없었지. 없죠. 진짜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그렇게 나는 들릴 수 있다는 거지. 복숭아님은 나의 진짜 뭐랄까 순수하게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진짜 이 백지처럼 아무 악이 없는 나의 그 질문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렇죠. 그 악이 없는 질문도 잘못된 데를 찌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불임인 부부한테 왜 애가 없어요? 왜요? 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이 결국 저희 사실 불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갑분싸 되잖아.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야지 어떤 논리에 그게 보이니까. 악이 없는 질문이라고 해서 그게 다 괜찮은 질문인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거 그때 어쨌든 알았죠. 그때 저도 많이 느꼈어요. 예, 경기도 분 네. 이하 생략. 이걸 제가 제 친구들 이제 경기도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이제 수많은 경기도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 경기도민인 줄도 몰랐던 거지. 왜냐면 다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대체로 다 서울에 살고 있었지. 그때 이미 나를 만났을 때는 이제 본가가 경기도여도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하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수아님과 결혼을 하고 살면서 경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경기도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복숭아님을 통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내가 이제 내 주변에 다른 서울 친구들과 경기도 친구들 그리고 다른 아예 지방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말로 정리할게요. 예. 아니 뭐 사연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연이 필요가 없다니까 사실.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들이 제 동생의 집을 도둑질하게 만든 제가 나쁜 놈인가요? 되게 미친 것 같은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들들은 제가 번역해서 넣은 거예요. 사실 my kids라고 돼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저의 남동생과 그의 가족들이 지난달 저를 방문했습니다. 제 자녀들과 저는 레고를 함께 만들며 놀고 우리는 집 곳곳에 작은 디오라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디오라마가 뭐죠? 디오라마가 뭐냐면은 꼭 레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면을 딱 만들어 놓은 그런 조형물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뭔지 알겠다. 바로 이제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네. 다스베이더와 아이언맨이 싸우는 것 같은 엉뚱한 것들 말이에요. 이건 약간 엉뚱한 거고 실제 영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도 있고 진짜 전문 맞아. 디오라마 만드는 사람들은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만들기도 맞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진짜 깨알같이 작은 피규어들을 다 하나하나 색칠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또 배경까지 그러니까 배경 환경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딱 세팅을 진짜 한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맞아 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순이가 만든 거는 뭐 다스베이더 아이언맨이 싸우는 장면 이런 거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꾸며놓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읽자면 우리만의 이스터에그를 집안 곳곳에 두는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저의 조카가 이 디오라마들을 정말 좋아했고 몇 개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디오라마들이 사라진 것을 눈치챘을 때 저는 동생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애들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다음에 만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하. 다 일단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후에 저는 남동생과 커피를 함께 마셨고 만나기 전에 제 물건들을 전부 돌려달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동생들은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이가 또 그 장난감 토이에 따옴표를 쳐놨어요. 그래도 기분이 나빴던 거야. 자기한테는 소중한 물건인데 사소한 장난감 취급하는 게 또 좀 기분이 나빴던 거야. 이거 진짜 피규어 수집을 하는 분들은 그쵸? 이런 이벤트가 이런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우리는 바베큐를 하러 동생의 집에 갔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우리의 물건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동생의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이것은 공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신을 믿지 않는 야만인들처럼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떠났을 때 동생의 집에는 모든 리모컨들과 작은 전자기기들 그리고 맥주잔들이 전부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떠나기 전에 동생의 개는 몰래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개도 데려나왔던 거야? 납치하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후에야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자기 집에서 물건이 잔뜩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애들이 뭘 했니? 동생은 제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다 알고 있다며 자기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스에 물건들을 다 모아서 다음에 만날 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레고를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날 저녁 저의 집에 동생은 레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심지어 실수로 저의 물건이 아닌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그것들과 그 전에 훔쳐온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따로 찾아와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8살짜리가 레고 미니 피규어를 가져가는 것과 10대 2명이 삼촌의 집을 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러면 됩니까 어른이? 네,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이게 할 짓입니까?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나요? 동생도 문제가 있고 이 형도 문제가 있어. 동생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야 인생은 눈이야 이러면서 자 우리 당한 만큼 갚아준다 털어라 얘들아. 이거는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좋지 않은 교육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본이 되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 일견 굉장히 공평해 보이지만 어쨌든 상호 파멸을 가져오는 결론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요. 현대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럼요. 이건 뭐 고대 법에나 통하는 거고 결국 서로 상처받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석적으로는 이 동생이 아주 잘못했죠. 동생이 먼저 다 가지고 왔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이 먼저 이제 그 조카를 잘 훈육을 그렇죠. 했어야죠. 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애들은 그럴 수 있지.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애들은 뭐 자기도 모르게 훔쳐올 수 있지. 그러면 너는 그걸 네가 훈육을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제 봤던 인스타 릴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 이래가지고 촬영자가 이제 그냥 본인 화면 모드로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을 찍어요. 자기 얼굴 찍고 있고 옆에 이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냥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질러 이륙하고 있으니까 와
막 비행기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 근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애를 취해줘. 써봐야죠. 그쵸. 애를 써봐야지. 물론 아이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데시벨도 낮추고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근데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막 와 비행기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우리가 날고 있어 그렇지 막 저 댓글창에 막 또 난리가 났던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애들도 그러면 안 되죠. 교육을 잘 시켜야지. 하지만 근데 애가 이렇게 탐을 내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조카가 계속 디오라마를 너무 탐내고 나 하나 가져도 돼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하나 집어온 걸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 동생이 일단 혹시 진짜 애가 뭐 하나 집어온 거 아닌가 나 같으면 먼저부터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는 저희가 애를 안 키워서 공감이 좀 덜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정신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 막 애가 8살이면 뭐 다른 장난감들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막 챙겨야 되는데 8살인데? 8살이어도 어디 가면은 저희 조카도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뭐 어디 가면은 뭐 로봇 하나 들고 가야 돼요. 7살인가? 초1이면? 초일이면 한국 나이로 8살. 뭐 이제 한국 나이도 뭐 만 나이로 나이니까. 6살 7살. 그렇군요. 참. 그 와중에 뭐 하나 섞여 들어가도 모를 수 있죠. 부모님도. 그러게요. 하지만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것을.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올 수 있었던 거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삼촌 집을 털고 집에 왔는데 어쨌든 삼촌이 귀찮지만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오든가 만약에 저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만약에 저였다면은 내 자식을 데리고 삼촌네 집에 가서 삼촌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주는 것까지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처리해버리면은 어쨌든 이 아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쵸. 자기 한 행동에 대한 그런 컨시퀀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단한 체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정도는 시켜야 되는데. 그럼요.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가르쳐야죠. 그렇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뭐 양쪽 집이 다 가관이지. 이쪽 집에서 애가 털어갔으니 우리 집도 애들이 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모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쓰니가 가가지고 뭐 하나 쓰니가 가져왔으면은 차라리 나는 그래 그랬으면은 그냥 형제들끼리 웃고 넘겼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그 애까지 네 속아니지 해가지고 너네 집에 우리 물건이 있으니 우리도 이걸 인질로 나도 이걸 인질로 데려왔다 해가지고 교환하도록 하지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애들을 시켜서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왜 장난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게 장난이 될 수가 있지? 아이들을 이렇게 인볼브하는 게. 근데 그 동생 드네요. 집에서 바베큐를 했잖아요. 그때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본보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너네가 말없이 내 걸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나도 똑같이 네 걸 가져간다. 그러면은 제이님이 보기에는 동생의 바베큐 파티에 가서 수습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레고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수습이 가능했지만 어쨌든 본보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근데 동생이 집에 갔을 때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건 없었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못 찾았을 수도 있죠. 뭐 조카가 자기 방에 다른 장난감들이랑 막 꽁꽁 싸매놓고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에 I told him that this is how we would be dealing with his kid in the future 이렇게 이제 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응 방식은 이거다. 자 알아둬라. 이렇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니까 뭐 좋지 않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썩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이 쓰니와 동생의 부모님이 8살짜리가 레고를 가져가는 것과 10대 2명이 삼촌의 집을 터는 거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게 이게 물론 쓰니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레고는 소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8살짜리 어리니까 다 용서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상황상 이 두 행동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조카는 어리니까 자기 행동을 주체 못하고
가져온 거고 이 10대들은 어른의 허락하에 삼촌의 집을 이제 말 그대로 그 레이드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원글에 지금 MID A-홀이니까 다 댓글에 이제 네가 A-홀이 맞다 아니다 이게 평론이 나오거든요. 네. 대충 어땠을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야? 제일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빨리 들어가 봐. 근데 그 미국 인터넷은 진짜 그냥 미국 인터넷도 그렇고 한국 인터넷도 그렇고 네. 인과응보를 즐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레딧의 결론은 나띠 A-홀로 났습니다. 와. 네 형이 그랬으니까 네가 그 정도 권리는 있지라고 결론이 났어요. Nicely played 뭐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형이 돌려줬으면 아마 네가 그런 짓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 뭐 형? 동생? 아 동생.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터넷은 사이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사이다 썰이잖아 이런 게. 참. 그러게요. 나띠 에이홀이 맞네. That was awesome. 막 이래. 그러니까. 남의 자기 집 일 아니라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This is why I'm never leaving this site. What a great story. 아 미치겠다. 개까지 훔치려고 그랬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강아지까지 납치하려고 하다가. 근데 강아지는 납치하기 되게 쉬워요. 강아지는 내가 배 열심히 긁어주면 나 따라올걸? 물론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요즘 제니님 그 도그워킹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네. 옛날에 이제 충견이 집을 지켰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 걔들은 이제 그냥 인간이 가서 배 긁어주면 다 배 뒤집고 까고 눕던데. 근데 그 훌륭한 가드독 같은 개들이 또 있어요. 그래? 네, 있어요. 보면은 그 저만 보면 진짜 배부터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배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 까고 저를 이제 기다리는 그 강아지는 진짜 큰일 날 강아지고 걔는 아무것도 못할 애고 너무 착해서. 근데 그 친구 말고 이렇게 왕왕 짖는 애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를 저희 이 비즈니스에서는 표현으로는 excitement bark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즐거워서 반갑게 짖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훌륭한 가드독이 이제 트레이닝을 잘 시키면 가드독이 잘 될 것 같은 애들이 또 있기는 해요.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넷플릭스에 그 개는 왜 개인가 라는 다큐멘터리가 고양이는 왜 고양이일까의 후속작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 강아지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십시오. 진짜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은 개들도 성격이 진짜 이 개개차가 개견차라 그래야 되나? 개견차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개들은 진짜 이렇게 집 지키는데 하등 쓸모없는 예쁘기만 한 착하기만 한 강아지들이 있고 그렇게 진짜 집을 잘 지키는 훌륭한 충견들이 또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댓글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스포티파이에 네. 9개월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예. 진짜 9개월 전에 댓글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네. 9개월 만에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나정님께서 연초에 바빠서 잘 못 듣다가 플로에 들어갔다가 유유 플로에서 팟캐스트 듣기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네요. 이런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포티파이로 넘어왔네요. 이제 여기서 만나요. 지박스를 잠시 못 듣는 사이에 제가 막둥이가 되어버렸네요. K 장녀인 제가 여기서 막둥이가 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나정님이 플로에서 댓글 가장 많이 달아주셨던 분이고 미나짱님. 미나짱님이시죠. 거기서는 네.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스포티파이가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포티파이의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 최근에 무료 요금제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혹시 미나정님도 그 효과로 스포티파이에 들어오시게 된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팟캐스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네. 2024년에만 70%가 커졌대요.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이.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되게 팟캐스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 네네. 가지고 한국 팟캐스트 시장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애플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리뷰. 애플 팟캐스트에 앙송이다 님께서 리뷰를 달아주셨습니다. 앙송이? 혹시 성함이 안송이 님이실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대학원 생활의 빛과 소금 지막스.
대학원생 대학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일단 화이팅 받고 올 초에 새로 들을 팟캐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두 분 케미 너무 귀엽고 티키타카 너무 재밌어서 깔깔대면서 즐겁게 정주행 중이에요. 실험하면서 실험러였어요. 실험하면서 내내 듣는데 덕분에 마우스와 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덜 지루해졌어요. 아이고, 동업자시군요. 지막스를 들으면서 열심히 실험해서 졸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 화이팅. 대학원 얘기 나올 때 너무 친근해요. 저희도 맞아요. 고생했죠. 이 생물 실험이 예. 이 과학자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만 할 것 같지만 실험하다 보면 진짜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샘플 한 100개 쭉 깔아놓고 그게 하나하나 파이패팅 단순 작업. 네. 근데 또 틀리면 안 돼. 그쵸. A랑 B랑 섞어서 하나 만들고 B랑 C랑 섞어서 하나 만들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이제 그냥 그 시선은 그래서 뗄 수가 없어.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딱 팟캐스트가 좋죠. 근데 물론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래서 팟캐스트를 실험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예전에는 이제 셀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그쵸. 네, 이제는 마우스로 넘어오셨죠. 이제 마우스로 넘어왔죠. 앙송이다 님께서 마우스랑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동업자는 정신. 이 동질감. 동질감, 막 동지애가 막 생길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인데도. 맞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일단 대학원생만 해도 대학원생이라고만 해도 저도 이렇게 확 친근감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마우스와 셀이니까 진짜 완전히 분야가 완전 겹치는 거잖아요. 어디서 실험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화이팅입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졸업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네, 버티면 하실 수 있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네. 유튜브에 90회에 경훈킴님께서 수다쟁이 부부 팟캐스트인데 누가 더 수다쟁이인가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둘 내부적으로 뜨거운 논의 결과 별로 안 뜨거웠어요. 제니님이 더 수다쟁이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수다량을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복숭아님이랑 저랑 1대1의 수다량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많나? 제가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니님 대화량이 훨씬 많아요. 예. 킹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님은 아마 복숭아님의 인생에서 그냥 하루하루 데일리 라이프에서 저와 대화하는 시간과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통 그렇겠죠. 회사에서 동료들이랑도 막 대화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팅 있을 때 말고는. 그러니까 업무적인 거 말고는. 저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다량 자체가 일상생활의 수다량 자체가 높네. 훨씬 높죠. 제가 더 수다쟁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91회 인스타그램에 먼치스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나 가장 최근에 한 전신 마취에서는 10에서 까만 화면 됨. 19, 87 하는데 10에서 10 10 이렇게. 그 전신 마취 왜 왔지? 그러게. 그런 큰일이 있었나 봐요? 그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는데 까먹은 건 뭐 어떡해 우리가. 그러면 미안합니다. 나도 그냥 내시경 한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전신 마취가 아니지. 그 수면 내시경은 전신 마취라고 하긴 좀 그런데. 왜냐면 전신 마취를 할 정도의 사고나 수술을 했으면 우리가 알았을 법한데 말이죠. 근데 제 탈장 수술처럼 큰 수술은 아닌데 전신 마취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 탈장 수술 정도 됐으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 있지만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수술을 했다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가 그걸 까먹었어도 미안하고 그게 수면 마취였다면 반성해라. 네. 먼치 너무 우리가 막 하나? 먼치 저희가 그만큼 아끼니까 애정하니까.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그 다음에 91회에 시운맘님께서 팟빵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짜장면 먹을 때 한강을 만듭니다. 한강 동지. 축하드립니다. 저는 면을 쪽 빨아먹고 저의 신랑은 젓가락으로 끝까지 먹어서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1인. 이거 일리가 있네. 쪽 빨면서 침이 좀 들어가나? 근데 쪽 빨아 드시나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 면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쪽 빨아 먹는 거는? 근데 그렇게 후루룩 하면은 그 침이 면과 함께 어차피 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침이 밑으로 튀나? 두두두두? 근데 중간중간에 숨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때 조금씩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닐까? 근데 뭐 근데 아무래도 단순 비교하자면 제니님 말이 일리가 있는데 면치기를 하는 사람과 젓가락으로 끝까지 입에 꾹꾹 밀어넣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면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튀지 않겠어요? 면의 그 중간중간을 젓가락으로 계속 집어서 드신다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저 면치기 안 해요. 면치기 하면은 입 주변에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그럼 제니님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면을 그냥 젓가락을 한가득 떠가지고 입안에 넣고 이로 그냥 끊어요. 아, 끊어서 입에 들어갔다 애들이 살짝 다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입술에 닿은 면은 다시 떨어지는 거지. 거기 개가 침을 달고 개가 들어가게. 침이 묻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되네, 말이 되네. 그렇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댓글이 긴데. 수면 마취하면 항상 나는 수면 마취 안 될까봐 불안해서 약이 들어간 듯하여 마취하신 거예요? 하면 항상 약이 안 들어갔어요. 약 들어갑니다.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기억이 점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수면 마취가 안 될까봐 불안하시니까 계속 약 넣기 전부터 약 들어간 거예요? 약 들어간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그럼 이제 그냥 아직 아니에요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진짜 약 들어가면은 기절하시는 거지.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나는 마취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마취약 들어가도 나는 잠 안 들 것 같다. 이런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 맞아요.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취가 안 될까봐 공포는 아니고 마취가 빨리 깰까봐 만약에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마취가 수술 중에 마취가 깨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공포는 있어요. 처음부터 마취가 안 될까봐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옛날에 뭐 도시기전설처럼 뭐 수술 하다가 마취가 깨가지고 그냥 입에 재갈 물고 수술 마무리했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그거는 진짜 도시괴담이다. 보통은 마취가 깰 쯤 하면은 마취과 의사가 다시 마취를 해주십니다. 그래주겠죠. 그렇겠죠. 근데 왜 우리 의학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관우가 독화살을 받고 화타의 수술을 받을 때 그때도 마취도 없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치면은 뭐 하우도는 뭐 눈알 자기 화살을 꽂힌 눈알을 빼가지고 씹어 먹었다는데 그 말이 돼 그게?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아직 댓글이 안 끝났다고요. 한 번은 깼는데 묶여 있어서 선생님 하고 불렀더니 자꾸 가야 된다고 막 일어나서 묶어놨다고. 아이고. 오늘도 너무 잘 들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무의식 중에 어디 자꾸 좀 바쁘셨나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시윤이 데리러 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팟빵 91회에 로사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니님이 따라라라라라 부르신 노래가 이게 혹시 올포유 맞죠? 멜로디 듣고 바로 알아들었어요. 푸하하. 맞습니다. 맞아요. 복숭아만 못 알아들었어. 이거를. 왜냐? 이 지막스 91회 유튜브에도 좋은날님께서 올포유? 안 그래도 어제 들었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예. 당신만 몰랐어 이 사람아. 그렇군요. 예. 제가 둔했던 걸로. 네. 그리고 90일의 유튜브에 좋은날님께서 근데 정말 한 주제에서 수다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거요? 크크크라고도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저희의 본질아니. 뭔 얘기했지 이때? 뭐 별 얘기 다 했죠. 나 이제 하루하루 녹음하고 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저도 들어봐야 돼요. 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으로 삼촌이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릴리 삼촌. 네, 3월 중순에 이틀 동안 눈이 펑펑펑 오더니 다음날 낮 기온 20도였음. 저희가 날씨 얘기를 그때 했었죠. 한국 막 춥다, 눈 온다 이러고. 저희가 녹음을 딱 한국 눈 온다더라 할 때 녹음하고 그 다음날 막 20도가 됐었어. 그리고 아니 뭔 사연을 소개해. 그까짓 거 필요 없고 그냥 둘이 떠들기만 해도 충분하고,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뭐 사연은 땔감이죠. 그렇죠. 저희 사실 오늘 첫 번째 사연도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TF 얘기로 또 한참 넘어가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맞아, TF 얘기했네. 맞아, 사연은 진짜 땔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금세 타버리고 없어져. 그렇죠.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 초등우주님께서 리뷰를 또 수정해 주셨습니다. 와, 제 리뷰가 나왔다니. 그리고 90회, 100회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왜냐면 저번에 100회까지 계속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이 농담을 하려다 말았는데 그럼 100회 끝나고 안 들으실 건가요? 하려다 말았거든요. 네. 100회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네, 한 달만 더 하면 되거든. 네. 초등우주님이 7년 후면 성인이 되시니까 7년까지 해주실 거죠?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들으면서 얼마 안 남은 발레 콩쿠르를 위해서 힘내겠습니다. 그동안 잘 못 들었네요. 사랑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아마 이모티콘이 많아. 너무 그러니까. 스윗해.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괄호로 너무 재밌어서 엄마한테도 전파. 아이쿠.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괜찮은 거겠죠? 화이팅. 둘 다 설거지 메이트, 공부 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5.0 별점까지 남겼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설거지 메이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설거지할 때 저희 팟캐스트 제가 들어요. 설거지할 때,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럴 때. 네. 우주 어머님 지막스 계속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이 리뷰를 보고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처음에 우주님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을 때도 어떡하지? 막 약간 이랬다가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막 해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괜히 막 더 깜짝 놀랐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진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회차들은 성인용으로 막아놨어요. 막아놨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주님 7년 후에 들으시고 어머님은 아이 즐감하십시오. 네. 재밌게 들어주세요. 맞아요. 자,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